함수 중에서 오늘 배우시게 될 이 if 함수를 모르시면은요, 진짜 가첩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함수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바로 if 함수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혼자서 공부하실 때 되게 어렵게 생각하시는 것이 이거고요. 그래서 오늘하고 다음 시간 이어서 이제 2회에 걸쳐서 if 함수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if 함수가 과연 무엇이냐면, 일단 문제를 한번 보면은요, 우리 웹사이트에 들어가시면 CEO를 위한 강좌 중에서 인터넷 처음에 있었고, 그 다음 홈페이지고, 세 번째가 엑셀이죠. 그래서 요 세 가지를 가지고 한번 제가 만들어 봤는데, 이 사람들이 시험을 쳤어요. 그래갖고 그 평균 같은 것이 나오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이 평균이 70점 이상이면 시험에 합격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불합격을 처리를 하여라. 이런 식으로 식을 세우고 싶다는 거죠. 일단 합하고 평균이 필요할 것 같으니까 한번 구해보죠. 자, 합. 전부 다 블럭 잡으셔가지고 자동합계 누르시면 금방 끝날 것이고, 평균이라는 것은 세 과목이니까 요 합, 얘 나누기 3을 하면은 뭐 간단하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평균이 나왔습니다. 근데 판정을 내려줘야 돼요. 그렇다면 이경균이 지금 합격을 했는지 불합격을 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여기다 어떻게 쓰셔야 됩니까? 이경균 평균이 들어있는 요 셀을 보셔야 되죠? 요 셀, H5요. 요 셀을 보면서 이경균 합격.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매기 있으시죠? 이매기는 또 요 셀을 보시면서 너는 불합격.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결국 무슨 소리입니까? 요 평균이 들어있는 셀과 무엇을 비교한 거죠? 70점을 비교한 거죠. 70점. 그래서 요 70점 두 개를 비교를 하면서 셀에 들어있는 값과 70이라는 요 값을 서로 비교를 해서 뭐 넘었을 경우에는 합격, 그렇게 모자랐을 경우에는 불합격, 이렇게 처리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두 개를 비교를 해서 뭐 맞았을 경우에는 참일 때는 어쩌고 거짓일 때는 어쩌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if 함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if 함수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if, 알고 계신 것처럼 if라는 것은 가정법이죠. 영어에서는 가정법이죠. 그래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러이러한 조건을 만족시키면 그 값을 만족시킬 때는 이러이러한 값을 써주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렇게 해주십시오 라고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if라는 그 함수 들어가시면 써 넣어 주셔야 될 그 값이요, 세 가지가 돼요. 자, 첫 번째가 조건을 일단 써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위에 쓴 그 조건을 만족시킬 때 행해야 될 값,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만족시키지 않을 때 행해야 될 값,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죠. 값이라는 것은 간단해요. 아까 같은 경우는 뭐 합격, 불합격, 이게 바로 값이죠. 근데 문제는 조건이죠. 조건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조건을 만드는 것도 우리가 그 필터 할 때 제가 여러분들께 어느 정도는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모든 조건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두 개의 값이 주어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중간에는 연산자, 두 개를 서로 비교하는 연산자, 같니, 같지 않니, 크니, 작으니, 이와 같은 값이요. 근데 일반적으로 그 값이라는 것은 어떤 필드, 즉 셀에 들어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조건을 세우실 때 왼쪽에는 셀의 주소가 들어가고 오른쪽에는 값이 들어가는 거죠.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이경균이 합격했는지 불합격했는지는 요 셀에 들어있는 요 값을 보시고 아시는 거죠. 그래서 요 셀에 들어있는 요 셀 주소와 70을 비교하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셀 주소와 어떤 특정한 값을 서로 비교하는 것이다. 연산자도 우리 예전에 한번 해보셨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형식은 이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직접 한번 써보도록 하죠. 자, 판정, 여기다가 식을 세우시는 거죠. if라는 요 함수를 세우시는 거죠. fx 들어오셔서 모두에다가 놓으시고 if까지 내려가시면 되는 거죠. if, 여기 있네요. if, 조건입니다. 확인, 이렇게 들어오셨어요. 그러면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if라는 함수에 우리가 들어가 주셔야 될 값은 세 가지가 있다. 첫 번째, logical test, 이거는 조건을 써라. 자, 두 번째, value if true라고 되어 있으시죠. 위에 있는 조건을 만족시킬 때 값을 여기다가 써라. 그 다음에 value if false라는 것은 만족시키지 않았을 때 값을 써라, 그 소리죠.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은 테스트, 조건을 만드시는 거죠. 자, 조건을 여기다 쓰셔야 되니까 빨간색 화살표를 누르시고 나서 이제부터 조건을 한번 써보죠. 어떻게 조건을 만드는 거죠? 이경균이 평균이 들어있는 요 값이, 그죠? 요 셀에 들어있는 요 값이 어떠냐라고 물어보셔야 되죠? 70점하고 비교하는 거죠. 70점보다 이상일 경우에는 일단 합격이에요.
그렇지 않을 경우엔 불합격이죠. 그럼 70점보다 크거나 같으면 하고 조건을 쓰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것이 H5가 자 크거나 같다 70 이렇게 쓰시면 되죠. 이게 바로 조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그러면 이와 같은 조건을 만족시킬 때 value if true로 어떻게 할까요? 판정에다가는 합격이라고 쓰시면 되는 거죠. 이 경우에는 합격. 그럼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 아래쪽에다가는 불합격 이렇게 쓰시면 된다는 소리죠. 불합격 이렇게. 그랬더니 벌써 답은 합격하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 이렇게 누르셨다는 소리죠. 이런 식으로요.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일단 합격입니다. 그래서 이 식에 대해서 잠깐만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여기다가 식을 쓰신 거죠. 여기다가 식을 쓰셨는데 그때 그 식은 수식 입력줄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식을 쓰시는데 if문 쓰셨기 때문에 if라는 요 함수가 들어갔고 좌가로하고 우가로 사이에다가 if라는 함수에 필요한 값 세 가지가 지금 들어가고 있죠. 첫 번째가 조건이죠. 항상 어느 셀에 있는 값을 가지고 비교를 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평균 가지고 비교하셔야 되죠. 이 경우에는 평균 83.3이 들어있는 H5를 가지고 비교하시는 거죠. 요 H5에 들어있는 것이 70점보다 크거나 같으면 크거나 같을 경우에는 합격,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불합격 이렇게 쓰신 거라고 보시면 돼요. 아셨죠? 자, 그래서 지금 식을 한번 써보셨습니다. 그러면은 뭐 아래쪽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죠. 여기는 똑같은데 H6에 들어있는 것이 요것만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그대로 카피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평균이 70점 이하인 애들은 전부 다 불합격. 그 나머지 애들은 합격. 이렇게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이제부터 샘플을 좀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에 지금 비어있는 항목들이 보이시죠? 그럼 지금부터 한번 풀어볼게요. 1번 문제. 요 성별 부분에다가 우리가 값을 좀 뽑아내셔야 돼요. 식을 세우셔가지고 성별 구분에 들어있는 값이 1이 들어있으면은 여기다가 남자라고 표현을 해주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여자라고 표현을 해주래요. 그럼 우리 여기다가 if문을 쓰셔야 된다는 거 아시죠? 요 안에 들어있는 요 셀에 들어있는 값이 1이 들어있으면은 남자 아니면은 여자 그 소리죠. 조건문 쓰시는 거죠. 그렇다면은 fx 들어오셨습니다. 최근에 사용한 함수 if. 자, 첫 번째 조건을 지금 쓰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로지컬 테스트 화살표를 누르셨습니다. 항상 조건을 쓰실 때는요. 셀의 주소, 연산자, 값. 그죠? 그러면 어느 거를 보고 남자, 여자인지 아실 수가 있는 겁니까? 김복목 같은 경우는 이거 보고 하시는 거죠. 김복목의 이 자료를 보고 하시는 거죠. 김복목 입장인데 뜬금없이 이런 거 보시면 안 돼요. 그래서 김복목의 성별 구분 요 자료 H3에 들어있는 값이 1이 들어있으면 자, 여기에 들어있는 값이 1이 들어있으면 그죠?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H3에 만약에 1이 들어있다면 어떻게 되는 거죠? 남자래요. 남자. 그러면은 여기는 남. 근데 한자로 쓸까요? 한자 키 한번 누르셔가지고 2번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여자, 여. 한자 키 누르셔가지고 여라고 표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확인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죠. 그랬더니 지금 얘는 남자 하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랬더니 뭐 홍장기 같은 경우는 여자, 얘는 남자, 얘는 여자, 여자 이런 식으로 지금 구분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렇다면은 요 수식에 대한 거 다시 한 번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성별 부분에다가 식을 쓰시는 거죠. 이 식을 쓰시는데 if문을 쓰시는 겁니다. if문을 지금 쓰고 계신 건데 이때 어느 곳에 있는 자료 값을 비교의 대상으로 삼냐가 가장 중요한 거죠. 요 H3에 있는 값을 가지고 지금 쓰시는 거죠. 그래서 H3에 들어있는 값이 1이 들어있다면 하고 조건을 지금 주신 거예요. 그러면 1이 들어있다는 것은 남자죠. 요거를 만족시켰으니까 남이다.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여이다. 이런 식으로 표기하시면 된다는 소리입니다. 근데 조건은 항상 H3가 1이냐? 라고만 물을 수 있는 건가요? 그건 아니죠. 조건을 만든다라는 것은 그 조건을 만들고자 하시는 그 사람의 마음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뀔 수도 있다는 소리죠. 이렇게도 바뀔 수가 있습니다. 아까 보셨던 것처럼요. 이런 식으로요.
H3에 들어있는 값이 2니? 라고도 물어볼 수 있잖아요. 쉽게 말씀드려서. 그죠? H3에 1이 들어있느냐고만 묻지 않으시고 2가 들어있니? 하고도 물어보실 수 있는 거죠. 그럼 2가 들어있으면은 누가 되는 거죠? 여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value if true일 경우에는 여, 아닐 경우에는 남 이렇게 되는 거죠. 아니면 H3에 들어있는 것이 1이 아니니? 하고 물어보실 수 있는 거죠. 1이 아니니? 라는 것은 결국은 여자니? 라고 물어보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value if true일 경우에는 여, 아니면 남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2가 아니니? 하고도 물어볼 수 있는 거죠. 2가 아니라는 것은 남자니까 value if true일 경우에는 남, 아니면 여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조건은 꼭 뭐 H3가 1이니? 하고만 묻지 않으시고요. 얼마든지 다른 방식으로도 물어보실 수 있는데 꽈배기는 하실 필요가 없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문제에 나와 있는 그대로 여러분들이 조건을 써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경우는 H3에 들어있는 값이 남이면 어쩌고 아니면 어쩌고 이런 식으로 조건을 만드시는 것이 훨씬 좋다는 소리죠. 자, 그렇게 한번 만드셔서 지금 한번 풀어보셨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두 번째 숙직 여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새도 사무실에서 숙직하세요? 그 숙직 예전에는 남자는 숙직하고 여자는 숙직 안 했었죠. 근데 요새는 숙직하는 데는 남녀 구분 없이 다 한다고 들었는데 어쨌든 지금 이 문제는요. 남자면 숙직을 하고요. 여자면은 숙직을 안 한대요. 그럼 우리가 조건을 쓰실 때 보세요. 남자인지 여자인지를 일단 물어보셔야 되죠. 김봉목 입장에서 볼 때 그러면은 어느 셀에 들어있는 값을 가지고 조건을 물어보면 좋을까요? 요거 물어보셔도 되죠. 성별 구분 요거 가지고 물어보셔도 되죠. 아니면은 얘 가지고 물어보셔도 상관없는 거죠. 둘 중에 어느 걸 가지고 물어보셔도 괜찮습니다. 자, 근데 왠지 요게 더 쉬울 것 같으니까 이 값을 가지고 한번 물어보죠. 자, 숙직 여부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fx 들어오셔서 if 확인 되셨죠? 자, 로지컬 테스트 한번 쓰겠습니다. 여기에 들어있는 값이 그죠? H3에 들어있는 값이 이꼬르 1이면 남자라는 소리죠. 자, 남자이면은 숙직한대요. 동글뱅이에요. 동글뱅이 특수문자죠. 한글 자음 중에서 미음 눌러놓으시고 한짝기 누르시면은 동글뱅이가 보여질 겁니다. 자, 숙직을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여자니까 안 한대요. 간단하게 X만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X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숙직 여부 하셔서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그럼 여자 같은 경우는 숙직을 안 했습니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죠. 조건을 얼마든지 다른 식으로 지금 물어보실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아까 잠시 보여드렸는데 지금 우리는 H3가 1이면은 남자니까 동글뱅이 아니면 X라고 쓰셨는데 이렇게도 물어보실 수 있다는 소리죠. H3가 2이면 여자니까 안 하는 거죠. 그 다음은 하는 거고요. H3가 1이 아니면 여자라는 소리죠. 그러니까 안 하고 그 다음에 H3가 2가 아니면 이거는 남자니까 동글뱅이 그죠. 얼마든지 조건은 이렇게 네 가지 중에서 아무 거로도 만드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아래쪽에는 세 가지보다는 위쪽에는 이렇게 만드시는 것이 훨씬 이해하기가 쉽더라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성별 요 G3에 들어있는 값을 가지고도 만드실 수 있죠. 그럼 G3에는 지금 1과 2로 값이 들어있는 것이 아니고요. 남과 여라는 한자로 들어있어요. 그걸로 물어보셔야 되는 거죠. G3에 들어있는 값이 이꼬르 남이 들어있으면 동글뱅이 그렇지 않으면은 X 이렇게 쳐주시면 되는 거죠. 일반적으로 조건 같은 걸 쓰실 때 문자는요. 반드시 따옴표를 쓰시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여라는 것은 문자니까 지금 따옴표로 지금 붙여줬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도 물어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주시고사 하시는 거 어느 방식을 이용하셔도 괜찮겠습니다. 한번 해보셨고 그 다음에는 특식대 한번 해볼게요. 특식대 관리과만 특식대를 안 주는군요. 다른 부서는 전부 다 주고요. 그럼 어떻게 물어볼까요? 특식대 어느 자료를 가지고 물어보셔야 될까요? 무슨 부서인지를 보셔야 되는 거죠? 그럼 여기네요. 그죠? 요 자료를 가지고 지금 알아보셔야 되는 거네요. 그죠? 자, 그래서 여기에 들어있는 값이 관리과라면은 특식대는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은 3만 원씩 지급을 한대요. 요 값을 가지고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특식대. if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쓰기 때문에 함수 마우스 쓰지 마시고요. 직접 손으로 입력하시는 것도 참 좋거든요. 그래서 저 손으로 한번 입력해 볼게요.
특식 때는 자, if 만약에 함수 이름 쓰시고 반드시 자가로 일단 쓰시는 거죠. 그 다음에 조건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에 들어있는 값이 요 D3에 들어있는 값이 이꼬르 관리가라면 관리가는 문자니까 따옴표 붙이셔가지고 여기에 들어있는 값이 자 관리과라면 그죠? 그 다음에 컴마 그 다른 값 컴마 관리가라면은 없대요. 0. 그렇지 않은 경우는 3만 원씩 지급하면 된대요.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 들어있는 값이 관리가라면은 0 아니면은 3만 원씩 지급하여라. 이런 식으로 이제 식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하셔서 뽑아내시면 관리가가 아닌 경우는 전부 다 3만 원씩 지급이 되어지고 관리가 같은 경우는 0원이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잠깐 식으로 보겠습니다. 예. 자, 보시면은 특식대 같은 경우는 요 값을 가지고 물어보셔야 되는 거죠. 항상. 그래서 여기에 들어있는 값이 관리가라면 지금 저랑 같이 주신 수식인데 이것도요. 관리가가 아니라면 하고 물어보실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아래쪽에다가 D3에 있는 것이 관리가가 아니라면 같지 않다면 그러면은 3만 원을 주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0을 줘라. 이렇게도 이제 얼마든지 식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둘 중에서 원하시는 대로 수식을 쓰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 더 해야죠. 자, 평가 부분이 지금 남아있군요. 직급이 2급 이상이면 우수고요. 아니면 공백이래요. 2급 이상인지는 어디서 보면 아시는 거죠? 바로 요 자료값을 보시면 아시는 거죠. 1급, 2급 이런 건 여기에 지금 들어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 값을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값, 여기에 들어있는 값을 보시면서 판가름 하시는 거죠. 그럼 한번 써보죠. 이꼬르. 자, if 만약에 좌가로 하고 쓰셔서 여기에 들어있는 값이 요 E3에 들어있는 값이 이꼬르 2급 이상이니까 이꼬르가 아니군요. 자, 크거나 같다면 근데 2급, 1급, 4급 이런 거는 문자인가요? 숫자인가요? 이거 문자예요. 그죠? 숫자하고 문자하고 같이 섞여 있는 건 문자죠. 그러니까 다운표 쓰셔가지고 2급, 2급 그죠? 2급 이상이라면 컴마 어떻게 하라고요? 우수래요. 다운표 하셔서 우수. 자, 그 다음에 컴마 공백이라는데요. 공백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표기 안 하면 되나요? 그건 안 되는 거죠. 자, 공백 역시 문자입니다. 모든 문자는 다운표로 표기하게끔 되어 있으시죠? 그래서 공백은 간단하게 다운표 이렇게만 쓰시면 돼요. 그래서 다운표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셔서 엔터. 자, 그래서 얘는 2급 이상이 아니니까 공백이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2급 이상, 2급, 3급, 4급 이런 애들은 우수고요. 그 이전의 급수 같은 경우는 지금 공백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식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죠. 자, 이 수식을 보시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2급 이상이면 그죠? 직급 E3에 들어있는 것이 2급 이상이면 우수고 아니면은 다운표인데 지금 공백 표시하여라 굉장히 많이 쓰세요. 자, 공백은 문자를 의미하므로 다운표를 반드시 표시를 하셔야 되고 자료가 없다는 소리죠.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다운표만 여러분들이 쓰시면 되겠습니다. 공백 표기가 어떻게 되어지는지 기억하십시오. 예. 이렇게 하셔가지고 이 부분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들 조금씩 한번 풀어보셨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전자 요거 하나만 더 해보죠. 매출액이 1,000만 원 이상이면 우수고요. 아니면 보통이래요. 그러면 일단 이꼬르 매출액 if 자, if 만약에 쓰셨죠. 매출액 가지고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매출액이 들어있는 요 셀, 이 3가 1,000만 원 이상 크거나 같다 1,000만 원 공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정도 되어집니까? 예, 1,000만 원 이상이면 컴마 우수. 자, 우수라는 것은 문자니까 다운표 쓰셔서 우수. 그렇지 않으면 컴마 다운표 쓰셔서 보통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우가로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렇게. 그럼 1,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우수, 그죠? 얘네들 우수. 그렇지 않은 경우는 보통으로 지금 들어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는 주민등록번호가 있는데 성별을 좀 한번 나타내 주셔야 되거든요. 이거 성별 어떻게 나타내면 될까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요. 하이픈 뒤에 나와 있는 요 숫자가 1이면 남자고 2이면 여자가 되어지는 거죠. 그럼 요 숫자부터 일단 뽑아내셔야겠네요. 그래서 그거를 뽑아내시기 위해서 요 남녀 구분 자료에다가 한번 뽑아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뽑아내실 때 사용하시는 함수는 문자 중에서 어느 위치에서 몇 개를 딱 뽑아내시는 거니까 MID 함수가 되어지겠죠. 자, 한번 뽑아내겠습니다. fx. 최근에 사용했던 거 MID 있으시죠? MID. 그 다음에 확인. 자, MID 들어가시면 기본적으로 어느 텍스트에서 그러면은 이 주민등록번호라는 D3에서 그죠? 몇 번째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입니까? 자, 일곱 번째에서 그죠? 일곱 번째에서 한 개를 뽑아 주십시오. 한 개를 뽑아 주십시오. 그죠? 이렇게 해서 뽑아냈습니다. 예. 그랬더니 2가 지금 나오고 있죠? 예, 뽑아서 이렇게요. 지금 뽑혀졌습니다. 근데 혹시 이렇게 말씀하신 분 안 계세요? 어떻게 2가 일곱 번째냐? 지금 세봤더니 여덟 번째인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 계실 것 같은데요. 제가 이거 한번 눌러볼게요. 여긴 하이픈 없어요. 하이픈은 제가 손으로 입력한 거 아니에요. 숫자만 다다다다다 입력하고요. 이 하이픈이라는 것은 자료의 표시 형식에서 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라는 것은 지금 일곱 번째예요. 자, 뭔 소리인지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블럭 잡아서 예, 서식에서 셀로 들어가 보시면은 여기 사용자 정의 같은 거 있으시죠? 쉽게 말씀드려서 여기 텍스트에서 여기 기타에서 요 주민등록번호 이런 것만 눌러 놓으시면은 요 하이픈이 그대로 들어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 이런 거 제가 요거를 썼다라고 지금 말씀드린 거죠. 그러니까 입력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곱 번째입니다. 그럼 성별은 간단하죠. 요 남녀 구분 자료에 들어있는 값이 1이면 어쩌고 2면 어쩌고 그렇게 쓰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럼 여기다가 한번 직접 써보겠습니다. if 자 만약에 어디에 들어있는 값이 여기에 들어있는 값이 1이 들어있다면 컴마 자 남 그냥 간단하게 한글로 쓰겠습니다. 컴마 아니면은 여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뽑아내시면 되는 거죠. 근데 왜 다 여죠? 얘는 맞는데 얘는 남이잖아요. 근데 왜 다 여죠? 참 이상하죠. 지금 남녀 구분 자료는 어디서 뽑아내신 겁니까? 문자에서 뽑아내신 거죠. 그러니까 결국 1이라는 것은 문자나 마찬가지라는 소리죠.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에러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따옴표. 지금 뽑아낸 거는 문자야. 그래서 이렇게 따옴표를 붙여주시면 돼요. 그래서 누르셔가지고 다시 한번 뽑아보시면은 제대로 지금 먹히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 촌스럽지 않나요, 지금? 우리 이 성별 뽑아내기 위해서 남녀 구분 자료가 있어야지만 이거를 뽑아내실 수 있다는 소리죠. 직접 뽑아내실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직접? 요거 없이. 그럼 결국 이 소리죠. 요 MID에서 뽑아낸 값이 이꼬르 1이라면 이렇게 조건이 들어가 주시기만 하면 된다는 소리죠. 구태여 이거 필요 없다는 소리죠. 요 값, 요 식만 있으시면 된다는 소리죠. 요거. 여기서 뽑아낸 요 값이 1이라면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조건을 쓰실 수만 있으면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결국 무슨 소리냐면 이렇게 쓰시면 된다는 소리죠. 자,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요. 남녀 구분 자료 없이요. 그냥 여기에 요 남녀 구분 자료에 들어간 식이 바로 요거죠. MID D3에서 일곱 번째에서 하나를 뽑아낸 요 값이 1이라면 컴마 남이요. 그렇지 않다면 여다. 이렇게 쓰시면 된다는 소리입니다. 조금 어렵죠. 한꺼번에 쓰시려면. 이 한꺼번에 쓰시는 것이 어려우시다면 저처럼 남녀 구분 자료를 뽑아 놓으시고 그리고 옆에다가 성별을 입력하셔도 괜찮습니다. 그거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시죠. 이렇게 쓰셔도 좋고 이게 정석이긴 하지만 그 전에 있었던 거 그 방법 이용하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안 보였으면 좋겠다. 내가 그렇게 안 쓴 것처럼 이런 부분이 안 보였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거 없애면 되죠. 이거 없애셔가지고 이거 찝으셔서 오른쪽 마우스 누르셔가지고 숨기기 이래 버리시면 안 보이는 거죠. 자, 그거 없이 간단하게 이런 식으로 식만 만들어내실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어쨌든 지금 요 문제에 대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if문을 이용하셔가지고요. 조건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그거에 대해서 한번 해보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if문 계속 이어집니다.